자, 157페이지 지적 기준점, 측량 기준점이 아니라 무슨 점? 지적 기준점.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데 제가 3월 초죠. 2월 말 수업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즉 158페이지를 보시면 159페이지죠. 159페이지로 오시면 지적기준점 성과의 관리 및 열람 신청, 그 박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적기준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제가 꼭 봐야 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기준점을 왜 설치할까요? 왜 기준점을 설치를 할까요? 왜 기준점을 만들어 놓을까요?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측량의 어떠한 정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측량의 효율성,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측량 기준점이란 이렇게 써 있죠. 측량 기준점이란 사실은 여기서 측량 기준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지적 기준점이란 이렇게 원래 측량 기준점의 정의가 있어요. 측량 기준점이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점을 측량 기준에 따라서 표시한 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측량 기준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러한 측량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측량 기준점에는 세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국가기준점. 국가기준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공공기준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세 번째는 지적기준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기준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공기준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수준점이라는 것이 있고 공공삼각점인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지적측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 부분이. 국가기준점의 대표적인 것이 삼각점.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만 보세요. 지적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삼각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어디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삼각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표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삼각점이라 써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산 정상에 있느냐? 거기서 봐야 2, 30km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 30km를 보려면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멀리 봐야 되니까 산 정상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유명한 산들에 보면 정상 쪽에 보면은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삼각점 그 말뚝에 올라가면 망실될 수,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 법상으로는 이 기준점을 훼손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이에요. 그럼 거기 삼각점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올라가서 보면 앞이 뻥 뚫려 있거든. 장애물이 없거든요. 굉장히 조망이 되게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다 기계를 세워서 2, 30km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준점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국가 기준점인데 일단은 얘네들은 지적 측량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해 편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지적 기준점은 지적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가 정하는 거냐면은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따로 정하는 기준점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지적기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류에 보면 써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기준점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적기준점에는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지적도근점이라고 했는데, 이 3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지적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XY를 구하기 위해서, 즉 수평위치, 수평위치 측정, 수평위치 측정에 무엇으로 하기 위해서,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거고요. 지적삼각 보조점은 국가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점을 얘기하고, 지적도근점은 역시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근점. 여기서는 요것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도근점은 국가기준점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가지고 간다? 지적기준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적기준점은 무엇이다? 삼각보조도근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하는 기준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적측량 기준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기준점을 지적도근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수평위치라고 써 있죠. 만약에 시험에 수평위치 또는 수직위치다, 수평위치 또는 수직위치 측정의 기준이다, 그럼 얘는 X가 되는 거예요. 수직은 지적하고 거리가 좀 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시간에.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은 누가 설치하느냐? 설치는 이 지적기준점을 무엇하는 자? 정하는 자. 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지적기준점을 무엇한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정해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한다 그랬어요. 따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적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은 이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설치하기 때문에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시도지사 또는 누구? 지적소관청이 무엇한다? 설치하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5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기준점 표지에 설치 관리해 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그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기준점 표지를 무엇하고? 설치하고 무엇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점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이전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설치하게 되면은요, 뭐 참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고시하기 때문에 얘는 공보에다 고시하는 겁니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무엇을 한다? 공고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 보수 의무는 안 보셔도 돼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4번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의 관리 및 열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점이 나오게 되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성과가 나오는데 이 성과를 누가 관리하도록 되냐면은 성과 관리는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누가 해요?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시도지사가 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보조하고 도근에 대해서는 그 성과 관리를 누가 하냐면 지적 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지적 소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은 누구든지 스스로 납부하면 등본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등본하고 열람이 가능해요. 등본 열람이 가능한데 지적 삼각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등본 열람 신청하는 거고요. 원래 성과는 이거 시도지사만 관리하지만 등본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지적소관청에도 이를 신청할 수 있고요. 보조도구는 여전히 누구한테 그냥 누구에게만 지적 소관청에게만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까지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 시험에 나왔는데 모두 다 어디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에 몇 번 출제됐다? 2번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공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법 공부하다 보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장애물을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도 있고요. 토지 이동에 따른 조사라든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도 타인의 토지를 무엇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타인의 토지의 출입의 어떠한 목적이 왜 출입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이유는 뭐다? 기준점 설치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엇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또한 또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데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요. 미리 무엇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요. 점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미리 그 점유자, 토지 소유자라든지 점유자의 무엇을 얻어서 통지를 해가지고요. 통지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요. 허가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행정청이다. 행정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그냥 무엇만 하면 되고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1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청장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출입을 하던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미리 며칠 전, 3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미리 3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다. 3일 전. 아마 여러분 공법에서는 3일이 아닐 겁니다. 5일인가 7일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해 뜨기 전,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출입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할 때는 무엇을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며 행정청의 경우에는 통지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역시 3번에 뭐라고 쓰였어요? 3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용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다 보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을 무엇해야 된다?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힌 자하고요. 그 손실을 행위를 한 자하고 손실을 입은 자하고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을 해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손실보상 누가 해요? 그 행위를 한 자가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실을 입은 자하고 그 행위를 한 자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협의가 무엇되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재결은 어디에 신청하냐면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무엇했을 때는 불복했을 경우에는 재결에 불복했을 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불복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삼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날짜가 며칠이냐면은 30일이에요. 30일. 그러면 왜 손실 보상은 언제 하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목을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기준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실을 보상할 자, 그러니까 행위를 한 자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해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하지 자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부분은 과거에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적법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2009년도에 지적법이라는 거하고 측량법하고 그 다음에 수로업무법 이 세 개의 법이 이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거든요. 이 세 개의 법이 통합이 돼가지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지금 2009년도면 지금 13년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이 부분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교재 있으니까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과정에서는 설명 안 해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중목을 제거할 때는 미리 통지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청의 경우에는 통지만 하면 되고요.
미리 3일 전에 통지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행위를 한 자가 손실을 입은 자하고 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때 손실보상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다?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했을 때는 무엇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4절 지적측량 수행자가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그렇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